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제네시스 GV60 출시 일정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9월 2일에 월드 프리미어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디자인 때문에 살짝 실망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이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GV60에 들어가는 사양들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기대해도 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장비 하나만으로도 구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장비인지는 뒤에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가 GV60 월드 프리미어를 예고했죠. 출시됐을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최근에 디자인이 공개되고 나서 굳이 이걸? 이런 반응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무래도 독특한 색상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현대차가 디자인 공개 보도자료에서 색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질 않았습니다. 이건 좀 의외였죠. 아마 친환경과 관련된 멘트를 출시 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메인 컬러로 괜찮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다른 색상의 차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검은색 차는 실제로 보면 사진과 같은 느낌이겠네요. 확실한 건 뒷모습이 잘 빠졌다는 건 인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모습은 색상이 문제인지 디자인의 문제인지 아직은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는 아닌 것 같네요. 이건 출시 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헤드램프, 이렇게 사각형으로 들어간 패턴이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신차에 계속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G90 풀체인지 스파이샷에서도 이게 포착됐었죠. 밝은 색상이 들어가서 그런지 공식 사진에선 아무래도 미간이 좀 넓어 보이긴 합니다. 전기차라서 프론트 그릴 디자인이 빠진 것도 있고 제네시스 로고도 기존에 비해서 얇아졌다고 하죠. 아마 이게 출시 때도 보겠지만 어두운 색상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K8도 밝은 색보단 어두운 색이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요. 후면부 디자인은 전면부에 비해선 알찹니다. 이게 지난번에 영상 만들고 생각해보니까 테일램프 디자인도 모델별로 나누려고 하는 것 같죠? 90 모델은 양쪽 테일램프를 연결하고 60이나 70 그리고 80은 이렇게 분리를 계속할 것 같네요. 스포일러에 보조제동 등이 들어가서 가변 스포일러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과 다르게 충전구를 주유구처럼 따로 뺀 것도 재밌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외관 위주로 살펴봐서 이번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실내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 신차들처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현행 제네시스 모델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어 레버가 공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겠네요. 사실 이 공 모양 기어 레버 처음 보고 이것도 고장나는 거 아니야? 굳이 디자인 때문에 이걸? 잠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GV60이 전기차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또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세심한 배려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전기차는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알아채기가 쉽지 않죠. 보통 시동 버튼을 누르면 띵 하고 소리가 나는 게 전부입니다. 시각적으로나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제네시스는 이 기어 레버를 크리스털 스피어라고 부르는데요.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무드등이 들어오고 시동이 들어오면 공 모양이 회전해서 변속기 조작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차를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만지는 게 기어 레버잖아요. 무드등이 들어왔는지 변속기 조작계가 나타났는지를 운전자가 볼 수 있으니까 시동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조금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과 기능적인 부분을 다 잡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고장만 안 난다면요. 조금 아쉬운 건 센터 페시아 버튼인데요. 물리 버튼은 아주 훌륭합니다. 알루미늄 재질처럼 마감을 해서 고급스럽기도 하고 딱 간결하게 배치를 해서 조작하기도 편리하죠. 다만 디스플레이 버튼은 기아가 요즘 만드는 걸 조금 참고해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네요. 이게 안 보고 조작을 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리 버튼은 아니지만 물리 버튼처럼 배치를 해뒀잖아요. 그런데 현대차의 디스플레이 버튼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이걸 조금 더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준다면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여백의 미와 좀 더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에 외신을 통해서 사양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오닉5나 EV6랑 뭐가 다를까 했는데 전자제어식 서스펜션하고 전자식 차동 제한 기능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양들보다도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가장 기대됩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 승차감이 갑자기 확 상승한 느낌이 있습니다. 17년도에 나왔던 현대기아차 SUV를 타다가 최근에 나온 GV70을 타보면 확실히 예전에 알던 현대기아차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은 K8에서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아직까지도 K8의 첫인상이 좋게 남아있는 이유가 현대기아차답지 않은 승차감을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기대를 할 수 있겠죠. K8처럼 승차감에 초점을 뒀다면 기존에 알던 SUV와는 차원이 다른 승차감을 만들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고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초점을 뒀다면 BMW처럼 쫀득한 승차감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오닉5보다 큰 77kW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EV6랑 같은 사양이라서 480km 이상은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V6 정도면 주행거리 논란은 없으니까요. 기본형 모델은 후륜 전기 모터 최고 출력이 229마력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4륜구동 모델은 전륜 모터가 추가됩니다. 전륜 모터 최고 출력이 100마력, 후륜 모터 최고 출력은 218마력이라고 합니다. 합산 최고 출력이 어느 정도로 나와줄지도 기대되네요. 고성능 모델은 21인치 휠을 끼고 별도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포르쉐처럼 출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오버부스트 기능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퍼포먼스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 통합형 전동식 부스터, 히트펌프, 고속도로 주행보조2,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같은 기능도 기본이나 옵션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분석과 리뷰들도 출시 때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승현 편집장이 멤버십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벌써부터 함께하는 팀원분들이 생겨서 오늘 영상부터 크레딧으로 소개됩니다. 성장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스포일러 팀원이 되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PD의 신차 스포일러 제네시스 GV6 공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